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이슈들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행인 건 테슬라가 4%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2차 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0위권까지는 일제히 빨간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을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락분을 오늘 빠르게 또 반납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 한주평은 테슬라 4%대 급등, 2차 전지 숨 돌리는 하루 CPI 지수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도 낙폭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반등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상승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오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좀 높게 나온다. 부합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웃게 반응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낮게 나와야지만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일단 물가가 잡히는 걸 보고 나서 말하겠다.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12월 FOMC까지는 아마 동결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금리가 얼마큼 빨리 좀 낮아질까? 이걸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데, 결과를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CPI 지수, 그 다음에 이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리고, 이거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쇼핑 시즌이 있는데, 이때 또 얼마만큼 소비가 이루어질지, 그런 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소비가 줄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소비가 줄었을 때 대부분 이건 좀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소비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을 때 이거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는데라고 오히려 좀 반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제 사이버 먼데이 일단 매출이 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주는 게 크게 줄지 않더라도 소폭으로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해서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떨어지는 것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때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12월에 FOMC인데 그때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급등 났던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을 거의 다 되돌려 놓고 어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좀 1%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코스피 쪽은 코스닥에 비해서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21선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저점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 조정폭이 좀 적으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상승폭도 근데 코스닥에 비해서 좀 적었고 조정폭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점 자리를 언제 뚫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한번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 제한이 걸린 요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봤었을 때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요 날 이틀을 좀 제외하고는 계속 요 며칠간 계속 꾸준하게 거래 대금이 주는 게 좀 보이는데 주가나 이런 지수도 좀 마찬가지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예, 상승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반등이 그래서 그렇게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이벤트 있는 날 앞두고는 대부분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박스권을 만들기 마련인데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반등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어제 1.8%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시가 자리를 다 돌려놓지 못했고 어쨌든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어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으면은 21선 자리도 깨지면서 730포인트를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일단 막았어요. 그래서 오늘 CPI 지수가 예상치에 뭐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와서 좀 반등해서 이제 800선을 다시 한번 회복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전고점 850포인트까지는 천천히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놓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거래 대금이 물론 하락했었을 때는 뭐 거래 대금이 줄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이나 이렇게 좀 내일까지 반등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면서 반등을 해줘야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과 발표는 오늘 밤 10시 반에 나오는데 저는 뭐 계속 시장 쪽 보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까지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물량들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신규 매수는 일단 뭐 홀짝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뭐 예상을 좀 뭐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봤었을 때 거의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크게 하락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혹시나 좀 미국장이라도 조금 밀려서 마감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큰 충격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아직 뭐 셧다운 이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시면서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다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했었을 때 그런 시장 상황이 좀 갖춰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시장은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장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이 상승이 완전한 추세 반전으로 보여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당장 오늘 10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들 저희가 전후로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 분석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라고 한다면 단연 뷰노와 루닛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뷰노는 호실적을 또 루닛은 FDA 승인을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 모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과 함께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또 기사가 좀 나왔었던 게, 또 유닛이, 일단 3D, 유방암 검진 관련해서 유닛 인사이트, 요게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뷰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이, 83억 정도인데, 요게 좀 예상치보다 이제 초과 달성했다라는, 기사 내용 때문에, 급등을 좀 했습니다. 10% 정도 급등이고, 누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반등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좀 예상치에 많이 모자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개팔 어제 시간 외로는 꽤 한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뭐 그거를 다 받아주고 오늘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결코 유닛이 오늘 상승폭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종목, 의료 AI 쪽에서는 뭐 루닉과 뷰노 항상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어제 이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낙폭이 좀 컸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AI에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적인 면에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뷰노는 예상 외의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권리락에 의해서 좀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좀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매출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는 오히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니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 군 병원에도 좀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호재도 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호재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니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원체 좀 사람들이 많이도 알고 있고 이제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해서 그런지 좀 추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정고점까지 빠르게 돌파는 안 나오는데 이미 좀 올해 많이 올랐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권리락이 좀 적용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낮아 보이는데 올해 거의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13만 원, 이거 50% 권리락 맞은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거의 3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뭐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21선 자리 대부분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누닉 같은 경우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좀 오기 마련이거든요. 21선 자리 밑에서 좀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이런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모아가신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좋은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닛은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뭐 오늘 10%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날 당장 따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어도 직전에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한번 좀 체크해 주셨다가 이런 자리들 왔었을 때 좀 천천히 모아간다. 뭐 장중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눌림목 줬을 때 이런 자리들이 좀 괜찮은 자리다.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자리들 왔었을 때 천천히 모아간다. 한 번에 뭐 비중 많이 실으실 필요도 없고요. 내년까지 봐야 될 업종이니까 이런 자리 내려오면 좀 모아가겠다 생각해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좋은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의료에 꼭 뭐 뷰너나 루닛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많긴 한데 이왕이면 뭐 대장주 담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보다는 좀 눌리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 조금 더 전망이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지지 라인 부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루닉과 뷰노 모두 저희가 큰 수익을 여러 번 봤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들 어디가 좋을지 저희가 한번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좀 쭉 빠져주면서 동반으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7월부터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좀 힘을 보태주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공매도 제한이 좀 걸리면서 지난주 급등이 나왔죠. 예, 지난주 급등 나왔던 부분을 거의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이 뭐 하루천하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8% 정도 있고 장중에 10%까지 12%까지 올라갔었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었을 때는 이제 되돌리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되돌림 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21선 자리까지 다 되돌려 놓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도 영향을 좀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있는데 오늘 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선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좀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지는 나온 게 없어요. 뭐 기사 내용이 제가 방송 전까지는 확인해 봤었는데 없었고 어쨌든 공매도를 뭐 불법 공매도겠죠 아무래도 일단 공매도의 순 기능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개선 부분에 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오히려 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공매도 하면 거의 대부분 2차 전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원체 이슈도 많이 됐었고 올해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크게 급등했던 점도 있어서 오늘 좀 이런 기사 내용까지 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은 봐야겠죠. 오늘 CPI 지수가 좀 나오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그리고 자금이 오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많이 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봤었을 때 오히려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해버리면은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 좀 급등을 하는데 왜 내 종목이 못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2차 전지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는 많이 빠지는데 내 종목은 그래도 잘 간다 이런 날들도 있는데 뭐 그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상황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좀 상승폭이 좀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 상승폭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아마 좀 순환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내일 CPI 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를 내가 지금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또 잡아야 되냐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승 보고 나서 이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일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내일 잡으셔도 충분히 뭐 지금 낙폭이 커요. 고점 대비해서도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도 지금 58만 원 정도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24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늦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더라도 늦지 않고요. 한 종목 더 보게 되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뭐 7, 8% 이상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70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 25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거의 뭐 반 이상 빠진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본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무리하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 지수 보고 미국장을 보고 나서 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도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편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텍과 SY스틸텍을 알아볼까요? 네,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시장이 좀 재미없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약간 이제 줄어든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좀
특별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무상증자에 의한 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뭐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봤었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지금 뭐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고, 특히 이제 시총이 좀 낮거나 아니면 뭐 금액적으로 좀 낮은 동전주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테마를 좀 뽑자면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SY 스틸텍 이 종목도 급등 나왔다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바로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테크플레이트 관련 이게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호재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컨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이제 4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급등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오늘 좀 15% 정도 상승 나왔는데, 신규 상장한 지 한 4일 정도 좀 지난 종목이긴 한데, 이제 좀 시가 자리를 상장했었을 때 시가 자리를 넘어서야지만 저는 좀 상승 추세를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컨택도 좀 마찬가지고요. 아직 시가 자리까지는 조금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로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의 좀 유행처럼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하나가 이제 상한가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신규 상장주들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뭐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특징 테마가 이게 같은 업종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슈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하나의 신규 상장주가 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테마들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시장이 좀 재미없거나 변동성이 적거나 뭐 박스권일 때 이런 움직임이 좀 잘 나오는데,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강세인 가운데 뭐 그나마 좀 특징적인 테마를 좀 찾아봤을 때 이렇게 신규 상장 테마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리뷰 종목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하나투어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그냥 보합선 정도만 유지하고 있어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일단 뭐 전일, 뭐 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유가에 크게 상관없이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지금 당장 이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좀 천천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좀 상승 이후에 좀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5만 원대 저항 자리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수익권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내년까지 좀 천천히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찾으시는 분들은 여행 업종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다. 지금 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환율적인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봄 오기 전에 한번 좀 미리 잡아주시면, 뭐 큰 비중이 아니신 경우에는 좀 내년 봄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메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해주신 공략주로 하나투어도 짚어봤습니다. 내년 봄까지 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5만 원 선 잘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에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들 공략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행히 어제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오늘 그래도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 좀 회복을 좀 시키는 좀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 자체가 괜찮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좀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오늘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연기금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시간 11시 한 1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800억대의 순 매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코스피에서요. 상당히 많은 수량이거든요. 그간 대비한다면.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 1,000억 원대 이상의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보자면 이게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기관들이 이제 시장은 바닥이구나 생각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우선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2,400 깨지 않으면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 셧다운 이슈가 발목을 잡다 보니까 큰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이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하락 분위기는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게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급한 대응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공백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당장에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언제쯤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11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7월 이후로는 5.5%로 두 차례 동결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서로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내년 6월과 내년 4분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도 서로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른 상황인데 김선윤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그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우선 내년 한 6월 정도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급하게 내리기보다는요. 단계적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일 그럴 포인트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점도표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 이제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있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우선은 그 미국의 큰 새 증권사, 금융사 전망치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UBS 쪽입니다. UBS 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내년 말에는요. 2.5에서 2.75%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 초인 2025년 초에는 1.25%포인트 수준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시작한다면 정말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UBS 쪽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니까 이 예측치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우선 얘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는요.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2년 뒤 말 그때 얼마까지? 한 2.375%포인트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 내년 끝자락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되냐면 수치상으로요. 2026년 중반까지 분기당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천천히 총 내려주면서 약 1.7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는 최종 금리 사항은 3.5%에서 3.75%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가장 근접한 수치는 현재 골드만삭스 쪽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큰 금융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보셔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12월 점도표예요. 거기에 어떤 점이 어디에 찍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셧다운 이슈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FOMC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1월 FOMC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크게 시장의 반응 자체는 없을 것이다. 연준 의원들도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날 거다 말씀드렸죠. 딱 맞았었잖아요. 12월에는 연준 의원들이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강도 높은 발언을 하거나 외파적이거나 호전적이거나 비둘기적이거나 뭔가 조금 그와는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점도표가 되겠죠. 그래서 12월 점도표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건데 만약에 점도표의 점 수치 자체가 지난번 점도표보다 조금 더 금리 포인트 점이 아래로만 내려가 있다면 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시장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밑밥이라고 할까요? 연준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시장에서.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미리미리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11월 시장을 장악할 것 같고 그다음 12월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 부분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FOMC 전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관련된 기사 있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겠죠. 내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이어간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식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는데요. 일단 12월에 FOMC 회의에서 나올 점도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는 조금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할지라도 12월에 기대감으로 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도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12월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12월 점도표까지 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주값은 좀 오른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하이트 진로는 반면에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 우선은 그 맥주 소주값 인상이 좀 있었어요.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움직이다가 어제 오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참이슬 테라 같은 이슈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아서 거의 먹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가격 인상 포인트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게에서 주류값 자체가 또 인상이 나와주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냥 7%가량 인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4분기부터 해서 어떤 하이트 진로가 이 출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됩니다. 일부가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 효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테라도 그랬지만은 켈리 쪽도 마찬가지로 매출 확대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맥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승기를 다지려는 시도로 좀 보였는데 그래도 나름 잘 먹힌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자체도 사실 9월, 10월부터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10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9월에 일시적인 반등 나왔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줘요. 자, 근데 이제 5월 달 보면 고점 자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자리까지는 우선 일시적인 반등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수급상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이 하이트 진로의 수급을 봤을 때 기관들 매수세가 한 달 동안 100만 주가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샀어요.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좀 짙었는데요. 그런데 11월부터는 그래도 적잖이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평균 거래량을 따져보자면 적을 때는 뭐 20만 주, 많을 때는 뭐 50만 주 때도 보이긴 하는데 보통 한 30만 주 정도가 평균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수량 100만 주가 넘어갑니다. 이 말인즉슨 기관들 한동안은 좀 더 타이트하게 올려놓고 정리하는 모습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내년도 성장하는 종목들을 기관들이 많이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개별주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봤을 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고점이었던 자리, 뭐 더 멀리 있긴 하지만 2022년 고점으로 살펴본다면 3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의 가격대도 내년에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거 첫 번째 고점 2만 한 요 정도 가격대 4천 원대 이상으로 가서 2만 6천 원, 7천 원대 여기 작년 끝자락대의 요 박스권 자리까지 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여서요. 한동안의 상승은 유지가 될 건데 급등하고 올라가는 오늘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신 건 아니고요. 조정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알아볼 종목은 실리콘2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강세 흐름이 잡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화장품주들 흐름 괜찮을 것이다, 실적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당장에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실리콘2를 보면 일전부터 주가가 굉장히 조금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를 볼 때 이 회사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요. 정말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1년에 성장하는 그 그림 자체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기사 내용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걸까요? 화장품계의 이제 쿠팡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 국내 화장품 제품들을요, 막 유통을 시키는데요. 각 분야별 뭐 활동을 하는 뭐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좀 섭외를 하면서 매출액대를 올리는 구조고 매출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특히나 이제 보셔야 될 게 3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요. 15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의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주가 상황도 그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다가 10월 달 좀 시장 꺾였던 흐름에서 동조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보지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실적이 예상치를 빗나가는 모습 나와주면서 뭐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적 가치, 그냥 시장에 따른 영향을 받았던 거지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화장품주들과 대비했을 때 실적을 가지고 시총을 비교해 보자면 얘는요, 적정 주가 자체가 2만 원대 이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올 초, 특히나 5월부터 해서도 이 회사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거 이대로 놔둘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튀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시총 자체가 보시면 최근에 시총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5천억대까지 오늘장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었지만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많이 잡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시장, 11월 시장 안 좋았을 때 외인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지만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시 흡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 늘리면서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들, 연기금 매수하는 모습들,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알록달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는 바뀌고 있어요. 그 흐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주가 신고가 패턴입니다. 네, 윗자리 없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요즘의 시장은요, 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이라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잠깐만 도와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 고민해봐야 될 게 10월 고점이었었던 10월 13일 날
1,600원대인데 우선은 우리 보셔야 될 가격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00원대까지 움직임은 큰 문제 없이 차분하게 갈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4분기 실적, 올해 실적 확인하면서 내년 초부터 다시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리콘투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 1차 목표가 짧게 10,000원을 잡긴 하지만 아마도 크게 보신다면 내년도 보시면서 20,000원대까지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올해만 하더라도 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는 있지만 올해 4분기까지 해서 긴 흐름으로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보로노이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계약 체결 소식에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계약 해지 소식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좀 개별주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보로노이도 제가 오랜만에 한번 보는데 여기서 아마 처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이슈예요. 미국 바이오텍과 유방암 치료제 기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받아가지고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과연 이번 요 계약 해지로 오늘 10%가량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빠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유방암 치료제 말고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꾸준하게 갖고 있었고 2020년도부터 해서 5건의 기술 이전 성사가 있었죠. 이번에 하나가 이제 빠그라진 거죠. 그래서 4개로 돌아오긴 했지만 폐암 쪽도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등도 있고 많습니다. 이로 인한 포인트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주가의 좀 분위기상 오늘 당연히 기술 계약 해지가 나오면은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자면 이제 종목이 진짜 깊게 빠져 있어요. 자, 많이 끝에 바닥을 보였던 게 작년 10월, 11월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올해 바닥 찍고 반등 나왔고 최근의 자리입니다. 라인 만들어 보죠. 이런 라인이 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차트의 지지선을 보더라도 최근의 자리 10월짜리가 바닥이었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오늘 자리도 나름의 이 하단 추세에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급하게 정리하기는 이미 늦었고요. 신규 접근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 라인 하단 이탈하는 자리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자리부터는요. 여기 자리부터는 천천히 매수 진입하면서 좀 보로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모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슈 하나가 빵 터져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흐름상으로는 딱히 문제되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요. 다른 신약이나 기술 수출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다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우선 1차적으로 회복은 바로 전 고점 자리인 11월 회복이 나올 거지만 회사가 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가준다면요. 이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8월, 9월 자리가요. 75,000원대 자리인데요. 충분히 회복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가가 재미는 없을 거예요. 바로 이슈를 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터진 거 물량 다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 안정되면은 새로운 이슈로 좀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천천히 횡보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시면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대응하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1주일에서 2주가량 지켜보다가 하락이 멈춘다면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추세 하단이 나와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셔야 되는 종목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르노일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의 이슈로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회사 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1, 2주가량 지켜보면서 추세 하단을 잘 지켜준다면 대응할 지점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대응 지점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늘 시그널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상승세를 두 시장 모두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게 오늘은 우선 잘 가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오히려 좀 굉장히 큰데 보셔야 될 게 다른 것보다도요. 수급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은 그 외인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매수는 최근에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게 숏 커버링에 따른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었다면 외인들은 매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숏 커버링을 빼버린다면 공매도 금지. 그러면 외인은 우선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매수했다고 보기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좀 잡아주긴 하는데 단기적인 좀 급등을 노리고서 대응하는 건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연기금이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그간 최근에 한 달 동안 오전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미리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요. 이 셧다운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잘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나마 시장 자체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부터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셧다운 이슈 우려가 해소가 됐어 만약에 약간 조금 연장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주 11월까지 해결이 됐는데 바로 이제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러면 우리 또 뭐 봐야 됩니까? 점도표 우려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도 조금은 연준 위원들의 요 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이 내용이에요. 12월까지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큰 이슈가 뭐 있기도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나쁜 것도 있기도 하고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을 수가 있으니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고 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눈에 봐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선은 저는 중요해요.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떨까? 이 외인들이 과연 숏커버링 이슈 때문에 가는 건가? 그게 아닌가? 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수급 상황 보셔야 되고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외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마 좋은 그래도 연말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하게 갑자기 시장이 좀 많이 8월, 9월, 10월에 빠져가지고요. 배당주 매력이 조금 많이 늦게나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한 5, 6월에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 이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말부터 또
다음 주 초까지는 셧다운 우려감이 있고 좀 이런 우려감들이 12월 되기까지는 11월 한 달 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수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주들 위주로 해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께 해볼 테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테슬라 급등 속에 2차 전지주들 안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CPI 결과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의료 AI, 2차 전지, 신규 상장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는 시장 속에서 수급을 주의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